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 제 70형이죠. 우리는 바로 그 전까지 ISLM 분석을 했어요. 바로 그 틀을 가지고 우리가 구한 ISLM 분석에 대한 그런 틀을 가지고 ISLM에 대한 정의와 그리고 유도 그리고 그 그래프가 어떻게 결정되는지를 봤습니다. 그걸 갖고 이제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재정 정책과 금융 정책을 그 틀 갖고 우리가 분석할 겁니다. 물론 항상 여러분 염두에 둘 것은 지금 보는 우리가 ISLM은 이것은 어떤 제한적 환경에서의 틀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불황기 때 물가는 인플레이션은 걱정이 없는 그런 식의 어떤 케인즈적 관점에서 보고 있다. 항상 그걸 명심하고 보셔야 돼요.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좀 더 우리가 극복이 되면 이제는 바로 인플레이션 상황이 문제된다라고 했을 때는 이 분석 갖고 안 되죠. 물가 분석을 못 하니까. 그러면 새로운 그지 어떤 그 틀을 가지고 다시 분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전까지 이제 ISLM 분석에 대한 어떤 항상 물가는 고정됐다라는 관점을 가지고 여러분이 접근해 들어가셔야 돼요. 자, 먼저 우리가 보는 이제 정부가 이제 개입한 과정에서 정부가 쓰는 정책은 크게 어떤 재정 정책과 그리고 이제 중앙에서 하는 금융 정책이죠. 우리는 금융 정책에 대해서 가장 간단한 것을 사실 봤어요. 그것은 이제 화폐 공급에 관련된 것만 봤죠. 화폐 수요와 화폐 공급에 따라서 중앙은행이 화폐 공급하는 과정을 봤습니다. 근데 좀 이따 보면 이제 바로 이것이 끝나고 나자 이제 ISLM 분석까지 들어가는 겁니다. 화폐 공급과 이자로 관해서 봤다면 이제 우리가 총수요, 그러니까 소득까지 볼 수 있는 틀을 우리가 마련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럼 먼저 그 이전에 이제 재정 정책에 들어가는 겁니다. 재정 정책의 정의라는 건 뭐냐면 이제 정부가 어떤 정부 지출과 조세를 가지고 이걸 조절을 통해서 정부 지출과 조절을 통해서 그 전에 우리가 이 금융 정책은 가장 중요한 목표가 이제 물가 안정이라 했죠. 이건 물가 안정이라 이것은 어떤 완전 고용, 완전 고용이 이것이 가장 중요한 목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겠죠. 그 다음에 어떤 경제 성장, 그리고 이제 여기서 어떤 물가 안정도 들어가겠죠. 자, 이렇게 일련의 정책을 수행하는 그런 걸 우리가 재정 정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재정 정책이 이제 완전 고용을 우리가 목표로 한다면 바로 어떤 이 호황기 때 물가는 오르지 않습니까? 그래도 재정 정책은 완전 고용을 우리가 그제 가장 큰 목표로 하는 거야. 근데 금융 정책은 이제 물가 안정을 목표로 하잖아. 그래서 그렇게 되면 어떤 호황기 때는 불황기 때는 그런 얘기가 없는데 호황기 때는 두 정책이 어떤 대척점에 있어 가지고 서로 어떤 상충적인 그런 어떤 그제 정책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항상 이 재정부랑 이 재경부랑 또한 중앙은행 간 사이가 안 좋은 거로 알려졌어요. 특히 이제 호황기 때, 불황기 때는 그렇지 않죠. 불황기 때는 이제 물가도 떨어졌으니까 고민 없이 이제 고용에 집중할 수 있는데 항상 그런 식의 미묘한 문제가 있습니다. 자, 아무튼 그런 과정에서 재정 정책이란 정부 지출과 조세를 조절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이 정부의 어떤 예산 제약식을 본다면 이렇게 돼 있죠. 정부 지출 마이너스 조세 수입. 이것이 일종의 정부의 어떤 재정입니다. 재정. 이게 양수면 이제 재정 흑자고 음수면 재정 적자죠. 근데 이걸 말이에요. 근데 이걸 가지고 이제 요 재정 흑자 적자를 우리가 메꿔주는 건 뭐냐? 이렇게 되죠. 이제 이것은 국공채 발행과 정부은행 차입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걸 다시 이쪽으로 넘기면 이런 식이 나오거든요. 이걸 한번 다시 우리 책에 나왔죠. 이 정부 지출은 이걸 넘기면 이것은 조세 수입에다가 그다음에 국공채 발행에다가 중앙은행 차입이다. 이렇게 이제 세 가지로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그 말은 이제 정부 지출에 대한 재원은 이렇게 세 가지가 된다는 겁니다. 바로 조세 아니면 국공채 발행 아니면 정부 중앙은행 차입. 자, 그도 그럴 것이 우리가 여태까지 뭐 이렇게 경쟁을 많이 안 봤어도 우리는 지금 모르겠으면 지금 정리해도 되고 그다음에 여태까지 어떤 감각적으로 알 수 있죠. 자, 정부가 어떤 돈이 있겠어요? 그제 민간한테 우리가 걷어내는 세금 또는 국공채 발행. 정부 이제 국공채 발행을 함으로써 우리가 정부의 은행, 정부는 중앙은행은 은행의 은행 또 정부의 은행이라고 뜻이 국공채 자체로서 중앙은행 말고 바로 정부가 발행할 수 있어요. 그걸 이제 정부가 민간한테 차입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중앙은행한테 차입할 수 있어요. 중앙은행한테 빌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일종의 이것은 민간 차입이라는 겁니다. 민간 국공채 있는 건 민간 차입이에요. 이게 세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는 재정 정책이 뭐냐? 재정 정책은 정부 지출을 그러니까 특히 여기서 이제 확대 재정 정책.
확대 재정 정책은 이제 어떤 순환을 크게 하는 거죠. 여러분과 그 전에 봤을 때 어떤 순환 모형에서 정부 지출 크게 하면 이 총수요가 증가되지 않습니까? 이 확대라는 것은 이 흐름을 크게 하는 그런 확대 재정 정책에서 세 가지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정부 지출 증가시키는 거죠. 근데 정부 지출 증가시키는 방법 중에서 증가시키는 것이 확대 재정인데 여기서 조세를 증가시키는 방법이 있어.